주말에 펼쳐질 경기를 미리 알아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시간입니다. 네, 내 멋대로 프리뷰 하기 전에 지난 경기 김현애 기자가 4번 모두 적중을 했다고요? 네 경기 제가 모두 맞췄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죠. 계속 그런 날 아닌가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네 경기 전체 맞춘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중에는 옵니다. 몇 경기 맞췄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와요. 아, 송윤 어깨 좀 피세요. 네, 예. 저는 2경기 맞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맞춘 날인데 예. 자랑할 수 없는 날이네요. 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사면초가 사실 목이 메었어요, 요새 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예, 네. 앞으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첫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성남이 박종환 감독 사퇴 이후 처음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상대는 하석주 감독이 이끄는 전남인데요. 과연 탄천에서 승전보를 올릴 팀은 어디가 될까요? 김현애 기자는 전남의 승리를, 송위원은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부터 두 분의 예측이 엇갈렸는데요. 김현애 기자가 전남의 승리를 예측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스테보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김동섭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스테보의 무게감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남의 경기를 보면 스테보만 터지는 게 아니라 스테보의 상대 수비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이정호나 신동훈 이런 전현철 이런 다른 공격수들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스테보 하나 맞기에도 벅차고 스테보를 막다 보면 또 다른 선수한테 기회가 나고 네. 그러면서 좀 전남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송위원은요? 저는 그 성남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홈 경기고요. 여기에 이제 감독이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상윤 수석 코치가 임시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신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성남의 홈에서 전남을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김동섭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물론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김동섭 선수가 살아나고 있고 황의조라든가 이창훈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이 지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홈인데 성남이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약간 성남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이제 지금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상현 수석 코치가 이제 대행 체제를 꾸리게 됐는데 지금 전술을 다 바꾸기도 그렇고 안 바꾸기도 좀 뭐한 상황이에요. 네. 특히 제파로프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선수는 분명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첫 경기부터 명쾌하게 해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 쪽의 문제인데요. 네. 수비 쪽은 제 힘을 발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윤 수석 코치도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네. 6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성남의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 이상윤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간 동안 이상윤 수석 코치가 성적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윤 수석 코치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성남과 전남의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 멋대로 프리뷰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리그 최고의 라이벌이죠. 수원과 서울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에서는 서울이 2승 1무 1패로 앞섰지만 최근 분위기로만 본다면 수원에게 무게가 실리는데요. 김현애, 송영주 두 분 역시 수원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역시 최근 기세대로 두 분 모두 수원의 승리를 점쳤어요. 서울 팬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런가요? 네. 제 생각에는 수원의 상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 수원이 최근 5경기 무패인데요. 이 상황에서 정대세가 완전히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토스도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좌우 측면에 있는 영기훈이라든가 백이종의 활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서울이 아니라 수원이죠. 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수원은 상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홈에서는 서울을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이제 주중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좀 체력적으로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수원은 그냥 속 편합니다. 네. 그래서 리그 경기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최근 분위기도 수원이 앞설 뿐더러 체력적으로도 수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홈에서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펼쳐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윤일록 선수를 중간에 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안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는 최용수 감독으로서도 이 슈퍼매치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은 네. 분위기 반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즉 아챔에서 16강 진출을 확정 짓고 슈퍼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죠. 뭐 산토스도 있고 염기훈, 정대세 좀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냥 윤일록과 에스쿠데로가 간간히 터뜨리는 거에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격의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원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격의 다양성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 서울보다 조금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FC 서울이 꼭 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필살기가 있다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아챔에서의 경기력 자체를 다시 한번 재현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3백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내려와서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있는데 수원 원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되 역습을 취할 때는 역시 윤일록이라든가 네. 에스쿠데로의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용수 감독도 아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선수비 후역습에 의해서 역시 수원을 상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대안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네. 그게 안 어떡해요? 되니까 좀 문제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윤주태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있지만 좀 약간 그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윤주태를 비롯한 이런 선수들을 좀 이렇게 과감히 기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지금 도끼가 발짝 올라 있거든요. 네. 그 주전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정말 슈퍼 매치는 이제 K리그 최고의 흥행 요소라고 꼽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수들이 많은 골을 넣어서 좀 재미있는 요소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네, 내 멋대로 프리뷰 이번에 마지막 경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두 포항과 최하위의 인천이 격돌합니다. 승승장구하는 포항을 상대로 인천은 시즌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현애 기자와 송유현 모두 포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최악의 시즌을 맡고 있는 인천. 가장 어려운 포항을 만났어요. 네. 인천이 골을 못 넣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항을 상대로 하게 됐는데 포항은 제가 봤을 때 수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고 네.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원일이나 김광석 이런 선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제 공격에 뭐 적극 가담해서 좀 위협적인 모습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그 인천의 공격이 약한 모습을 봤을 때는 포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면에서 포항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일단 상세를 타고 있고요. 공격력 대단하고요. 홈에서 인천을 상대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포항이 우위에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주 선수도 이제 징계에서 돌아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명주, 김승대라든가 유창현 이 공격 라인의 파괴력은 뭐 인천이 맞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인천이 이 포항 경기를 통해서 무득점 행진을 마감할 걸로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에서 최전방의 이호균, 좌우 측면에 역시 이제 이천수라든가 남준재, 그 중앙 쪽에 이석현 이 공격 라인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거든요. 골운이 좀 발휘하지 않았었던 그런 네.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무득점 행진은 마침표를 찍지 않겠느냐. 네. 다만 승리는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두 분이 예상한 대로 포항이 승리를 할지 아니면 또 인천이 반전의 드라마를 쓸지 이번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성남과 전남의 경기에서는 김현애 기자가 전남의 승리를, 송유현은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수원과 서울의 경기는 두 분 모두 수원의 승리를, 포항과 인천의 경기에서도 포항의 승리로 예상이 일치했습니다.